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과 기능사 시폰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폰 케이크는 시폰법으로서 흰자는 믹싱하여 머랭을 만들고 노른자는 거품을 내지 않고 흰자와 노른자를 혼합해서 만드는 케이크입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시폰 케이크의 시험 시간은 1시간 40분입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배합할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8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8분 안에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죽은 시폰법으로 제조하고 비중을 측정하시오.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3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시폰팬을 사용하여 반죽을 분할하고 구우시오. 다섯 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시폰팬은요, 4개가 나올 거고요. 비중은 0.45에서 0.55가 되는 가벼운 반죽의 비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폰 케이크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달걀을 계량하실 때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꼭 주의해 주시고요. 설탕 A와 B가 있어요. 같은 무게이지만 각자 따로따로 달아 넣으셔야 됩니다. 설탕 A는 노른자에 들어가는 거, B는 흰자에 들어가는 거 각각 계량을 해서 총 8가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료 계량하시고 오븐 예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루 채질,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채질할 겁니다. 그 다음에 틀 준비를 할 건데 틀 준비 같은 경우는 물을 분무해서 뒤집어 놓을 거예요.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고인 것들이 나중에 표면에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건데요. 노른자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알끈 조금 딸려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은 당연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노른자 반죽 그 볼에다가 머랭을 넣고 섞을 거기 때문에 이 볼보다는 조금 더 큰 볼에다가 노른자를 옮기시는 게 좋아요. 계량하실 때 좀 작은 볼에 계량하시고요. 옮기실 때는 큰 노른자 볼에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바꿀 거예요. 보시면 자, 흰자는 이제 우리가 기계로 믹싱을 할 거기 때문에 머랭 칠 흰자는 기계에 부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른자 있죠. 노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컸던 볼, 여기 큰 볼에다가 부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애초에 노른자 큰 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믹싱 들어갈 거예요. 노른자를 먼저 풀어줍니다. 노른자를 풀어주고 설탕 A와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 A와 소금 들어가 있는 부분 넣어서 풀어줍니다. 자, 믹싱하는 게 아니라 설탕이 섞이도록 그냥 섞어만 주는 거기 때문에 막 또 팔 아프게 미친 듯이 믹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조금 휘핑이 돼서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시폰 케이크 자체가 노른자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흰자의 힘으로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의 힘으로 믹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른자는 그냥 설탕과 소금이 섞이기만 하면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을 넣을 거예요. 물 넣을 때는 옆면에 살짝 좀 부어서 이제 벽에 있는 것 좀 긁어올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섞어줍니다. 물은 너무 차갑지 않도록, 너무 차가우면 설탕이 너무 안 녹아 있어서 꼭 그렇다고 설탕을 녹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 녹여 있어요. 물은 한 정수 느낌으로, 정수기의 정수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채질한 가루들을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자, 물, 가루 채질한 거, 그 다음에 식용,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을 넣고 식용유를 넣고 가루를 넣어도 되고 물, 아니면 식용유 넣고 물 넣고 가루, 이건 자기 마음입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설탕이 너무 녹지 않거나 아니면은 가루가 너무 안 섞여서 덩어리 지거나 그런 거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가루가 들어가면 뻑뻑해져요. 가루 양이 있기 때문에 뻑뻑해집니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혼합을 해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믹싱을 하면 가루가 바깥으로 다 튀겠죠.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믹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용유를 부어줍니다. 식용유를 넣고 식용유 이게 이 통에 있는 식용유 남아있지 않도록 고무주걱으로 잘 긁어서 식용유를 다 손실 없게끔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벽에 묻어있는 반죽들을 한번 모아주신 후에 하시는 게 좋겠죠.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품기로 한 번 더 식용유 다 섞일 수 있도록 혼합을 합니다.
완벽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덩어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지금 95페이지 보시면 적어놨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매끈하게만 혼합하면 된다입니다. 덩어리 생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혼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품기에 있는 걸 탈탈 털어내시고 이제 머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을 준비하기 전에 비중 측정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비중을 측정하실 때에는 일단 저울이 필요하고요. 비중을 측정할 컵. 자, 그리고 컵 무게 0점 눌러주시고. 자, 시험장에서는요, 0점 누르기 전에 컵 무게를 종이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컵 무게 아까 몇 g이었어요? 19g이었죠? 요거를 종이에 적고 0점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완전 가득 물이 뭔가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물을 부어주시는 게 맞아요. 요게 100ml 들어가는 거 맞지만 물이 105까지 들어가죠. 그럼 요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쓰던 물은 다시 담아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물무게 105 그리고 그 다음에 컵무게 90 아까 19 이렇게 다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하시고 이따가 비중 나오면 같이 측정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흰자를 믹싱할 건데요. 자, 고속으로 흰자를 풀어줍니다. 물론 풀려있지 않는 흰자에 설탕을 넣고 믹싱을 해도 머랭은 올라옵니다. 다만 흰자를 좀 어느 정도 60% 풀어주고 나서 설탕을 3번 정도 나누어 넣어야지 조금 안정감 있게 머랭이 잘 올라옵니다. 약간 균일한 느낌으로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한번 넣고 기다렸다가 한 10초? 15초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끄고 설탕 또 한 번 더 투입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돌리세요.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넣어주시고 또 한 10에서 15초? 너무 많이 돌릴 필요 없어요. 한 어느 정도 설탕이 좀 섞였네 하면 그 다음 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탕 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고속으로 믹싱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머랭을 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머랭이죠. 냉제 머랭, 프렌치 머랭 요겁니다. 자, 계속 믹싱을 할 거예요. 머랭은 믹싱이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이 머랭을 칠 때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흰자만 보고 계셔야 돼요. 얘는 진짜 금방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 뭐 거품기에 뭐가 껴있다던가 물기가 있다던가 기름기가 있다던가 이물질이 있다던가 그거지, 그거 아니고서야 얘는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머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와 흰자는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른자 반죽 끝내놓고 흰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점점점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물기 느낌이 있죠. 물기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쫀쫀해지면서 결이 생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쫀쫀해지는, 여기 결이 보이죠? 살짝 요런 결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아직은 그렇죠. 뭔가 흐르는 느낌이 강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흐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지하지 않고 쭉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은 뭔가 윤기가 너무 많이 나고 흘러요. 흐르는 느낌이 강하죠? 요건 아직 아니고요. 계속 믹싱을 하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쫀쫀해집니다. 좀 더 쫀쫀해지고 봤더니 이제 지금 뭔가 이제는 흐르는 느낌 조금 덜 하는 것 같아. 그쵸? 뭔가 조금 이제 확실히 쫀쫀해졌어. 자, 이렇게 쫀쫀하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머랭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할까요? 머랭을 떠서 봐야 돼요. 떠서 봤을 때 뿌리 스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쫀득한 느낌이 들죠. 요렇게 뿌리 살짝 서면은 끝이에요. 요렇게 되면은 머랭은 완성입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머랭이 정말 최적의 80에서 90%인 중간 피크의 머랭이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만 하게 되면요, 섞는 과정에서 머랭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돌리세요. 저 여기서 한 10초 정도 돌렸거든요. 한 5에서 8초? 그래도 조금 더 탄탄하게 올라와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요 느낌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머랭 친 거를 가져와요. 머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퍼석한 느낌이 강해져요. 조금 더 쫀쫀해진 느낌도 강하고 요 정도 느낌이 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습니다. 너무 덜 쳐진 머랭을 갖고 와서 비중이 확 올라가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안 섞입니다. 덩어리집니다. 적당히, 모든 거 적당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머랭을 가져올 건데
머랭을 이제 2회 정도 나누어서 한 번에 다 넣으면 힘들잖아, 섞기가. 한 번 넣고 위에서 아래로 저으면서 노른자 반죽과 섞일 수 있도록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막 치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뭔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가볍게 혼합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볍게 죽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혼합을 하고 어차피 다음 머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죽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치대고 있죠. 자, 이걸 왜 하냐? 다시. 자, 이 짓을 왜 하냐면 머랭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퍼석퍼석해져요. 그럼 퍼석퍼석해진 머랭이 들어가면은 덩어리가 잘 집니다. 그래서 머랭을 넣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윤기 있는 머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려드린 팁이에요. 이렇게 해서 머랭을 넣어주시고 완전 싹싹 긁어서 이제 손실 없도록 머랭을 다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혼합할 거예요.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머랭을 쪼개듯이 노른자 반죽만 쪼개는 게 아니라 머랭이 있는 부분에 노른자와 함께 뭔가 섞으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치대면서 가볍게 혼합을 하세요. 자, 머랭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혼합을 해야 됩니다. 옆면 긁어가면서 밑에 부분 보면서 잘 섞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 지금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점점점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비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 이 과정 제가 지금 아까랑 좀 다르죠. 뭔가 되게 빨라졌어. 왜 이렇게 치대고 있냐면 반죽이 굉장히 가벼워요. 폭신폭신합니다. 이 폭신폭신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팬닝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부풀고 윗면이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반죽에 공기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죽여야 돼요. 조금 죽여서 이렇게 치대면서 거품을 좀 꺼트려야 돼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비중 측정하기 전에 이 반죽의 상태를 보는데 약간 뭔가 아까보다 약간 좀 흐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떠서 흘러봅니다. 자, 아까랑 조금 뭔가 색깔이 좀 더 진해졌고 공기가 빠지면 색깔이 좀 진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윤기가 나면서 폭신폭신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요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뭔가 흐르면서 계단이 지듯이 흐른다. 요때 비중 측정을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측정하면 어차피 0.42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치대요. 조금 더 치대서 요 상태쯤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요렇게 요 약간 빠르게 흐르는 느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비중을 무조건 측정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섞인다고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치대면서 반죽에 흐르는 느낌을 보면서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장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에는 계속 비중 측정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좀 흐르는 느낌을 보면서 이때쯤에 이제 비중 측정을 하면 0.47 정도 나오겠구나 하면 이제 비중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중 측정을 할 거예요. 아까 했던 컵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떠서 담아줍니다. 그대로 떠서 반죽을 가득 채워주고 이거를 그냥 막 주걱으로 하지 마시고요. 스패츌라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깎으세요. 요렇게. 그래야지 정확한 비중이 나옵니다. 벽에 묻어있는 이 가에 묻어있는 거 빼고 자 5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이 105였고 반죽이 지금 51이에요. 자 이런 거 다 이제 시험장에서 적으셔야 돼요. 컵 무게 19, 물 105, 반죽 무게 51 그리고 나누기까지 다 적으셔야 됩니다. 반죽 무게 나누기 물 무게니까 51 나누기 105를 했더니 0.48이 나오더라. 그럼 한 0.48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의 비중은 그럼 0.48 그러면 딱 범위 안에 들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이제 팬닝만 남았어요. 자 이제 팬닝을 아까 뒤집어놨던 그 틀을 가지고 와서 부어줄 건데 이때는 짤주머니를 이용해도 좋고 그냥 작은 스탠볼을 이용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반배합을 했고 틀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스탠볼 조금 큰 스탠볼로 그냥 무리해서 좀 부어보는 건데 이제 혼자 하실 때에는 작은 스탠볼에 덜어서 부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도 이제 무리해서 하는 거긴 한데 좀 힘들긴 했었어요. 작은 스탠볼 하든지 아니면 짤주머니 하든지 이렇게 살짝 위로 이렇게 위로 들면서 부어야지 여긴 작은 줄기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좀 이제 맞춰주면서 한 50에서 60% 정도 팬닝을 하시면 좋아요. 흐르지 않도록 딱 끊으면서 이렇게 팬닝 하시고 살짝 흔들어서 맞춰주세요. 마찬가지로 남은 반죽 그 다음 팬에다가 똑같이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부어주세요. 제가 여기 첫 번째에 조금 많이 들어가서 여기 조금 적어졌어요. 흘리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제가 일부러 흘린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편집 안 하고 보여드린 이유가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뭐 흘렸다니 망했다 나 이제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뭐 다시 수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반죽 다 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흐른 부분들을 닦아줄 건데 자, 닦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둥에 묻어있는 이걸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죽 팽창하기 때문에 이걸 닦으면 이 형제의 물이 떨어져 나가서 있다가 나중에 굽기 후에 팬에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에 반죽 묻은 것만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 물 묻어있는 부분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흔들어서 팬닝 양, 왜냐면 팬닝 반죽이 한쪽에 몰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맞춰주시고 기포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치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좋은 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밑에 바닥에 새지 않는데 어떤 팬들은 약간 좀 뒤틀려 있거나 좀 새는 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자면 이 나무젓가락이나 뭐 온도계 이런 그냥 그 길쭉한 걸로 갖다가 여기를 약간 휘저으면서 기공을 좀 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배울 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시험장에서 어차피 다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도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팬 맞춰주시고 기포 많이 없도록 해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굽기가 끝난 반죽은 보시면 여기 주변 있죠? 이 주변이 기둥 주변을 보셔야 돼. 이 기둥 주변에 노릿노릿하게 색이 나야지 얘가 나중에 굽고 냉각 후 뺐을 때 주저앉지가 않아요. 색깔은 요 정도 색깔을 꼭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 만들어 주시고 뒤집어서 바로 뒤집으세요. 뭐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냉각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어서 냉각. 시험장에서는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젖은 행주, 저는 이제 물티슈 사용했는데 젖은 행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가면서 약간 이제 금방 얘가 뜨거워요. 김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럼 바로 다시 차가운 행주로 바꾸면서 이렇게 냉각을 빨리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냉각이 다 된 팬을 뺄 건데요. 빼실 때에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깨지니까 걱정 마시고 눌러주시고 여기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도 같이 손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시험장에서 이제 맨손으로 하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 뭔가 뜨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식으면 맨손이 가능한데 빨리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내야 될 때는 우리 장갑 있죠? 목장갑, 깨끗한 목장갑 완전 그냥 한 겹만 껴서 그거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오븐 장갑 같은 거 말고 깨끗한 목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떨어져요. 이렇게 쏙 떨어지죠? 그리고 옆면을 돌리면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쏙 빼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색깔 났고 죽어 있는 게 없죠. 이렇게 하면은 끝. 마찬가지로 요거 옆에 거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구운 후에 제품을 보시면 지금 제가 2개 했는데 한 개 너무 무리해서 많이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팬닝 양이 달라요. 팬닝 양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좀 좋은데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밑면이 다 윗면이 되어버렸죠. 밑에 있던 면들이 뒤집어서 윗면이 되었고 주저앉는 게 없어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저앉는다는 것은 색깔이 제대로 안 났다는 거예요. 이 기둥 색깔 잘 봐서 구워주시는 게 좋고요. 색깔도 잘 나야 되고 부피감도 약간 퐁신퐁신한 일정한 느낌. 옆면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옆면이 하얗게 벗겨졌다던가 그렇다는 것은 제대로 안 구웠거나 아니면 덜 식었는데 억지로 빨리 팬을 분리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거 없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색깔을 이렇게 조금 진하게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을 잘라봤을 때 속에 있는 기공은 큼직큼직하게 거칠어야 되고 이 부분이 너무 막 찐득찐득하지 않도록 제대로 구워주셔야 돼요. 뭔가 주저앉거나 그런 거 없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폰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둥에 묻어있는 반죽 안 닦았는데도 충분히 잘 나왔죠. 기둥에 있는 거 굳이 닦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